이번 시간에는 그 조사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 조사 실시되어 있고 제16조 개별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의 사전 통지, 연기 신청, 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 조사,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서 실시한 행정조사, 21조 의견 제출, 22조 조사원 교체 신청, 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그 다음에 24조 조사 결과의 통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조사 계획의 수립 1항 해가지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시급성으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 계획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혐의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문구에 그대로 맞는 거죠.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가지고, 행정조사랑 결과보고서로 조사 계획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 계획에는 조사의 목적, 종류, 대상, 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때 이 대통령령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시는데, 대통령령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시행령 제10조에 보면은 개별조사 계획해가지고 조사의 근거, 조사원의 구성, 그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사 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 이것을 이제 개별조사 계획에 포함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 요거를 좀,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이것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개시 좀 똑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제시하거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경우냐? 1호 해가지고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서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툴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 조문의 이 호에 근거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미리 통지하는 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서 여기 요건에 맞는지 이것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또 주장하는 사람은 사전 통지 요거 하지 않은 거 요걸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증거인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5조 단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5조 단서라는 것은 5조는 저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행정조사를 하려면은 각 특별법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5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단서에 보면은 자발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해가지고 자발적인 협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항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발송하는 출석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의 연기 신청 18조 조사 연기 신청 1항 출석요구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의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 천재지변을 알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령 요 부분이 좀 알아둬야 되겠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2항 제1항에 따라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 사유 포함된 연기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 규정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 보면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라든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화재. 아니면은 수해도 있을 수 있겠죠. 수해. 아니면 요즘같이 뭐 코로나니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 여기도 여기도 재해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법제 10조 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이 호흡에 보면은 법제 10조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제 11조 1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이래가지고 그 행정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기관에 관련 장부 및 서류가 다른 기관에 압수됐다든지 영치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겠다. 조사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한 경우 개인일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장기 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하고 그 신청받아서 7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의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당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이럴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보충조사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려면은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볼 수 있겠죠.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 장소,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3자 조사할 때는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사망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7일 전에 통지하는 게 맞는데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 대상자에게도 원래의 조사 대상자에게도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목적의 달성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원래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목적의 달성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확정한 다음에 하지 말고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 이렇게. 원래의 조사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발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 원래는 구체적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발적일 경우에는 구체적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조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발적 조사에 응할 건지 여기서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 자발적인 행정조사에 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할 경우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 통지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반영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자, 조사원 교체 신청이 있습니다. 조사원 교체 신청. 1항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교체 신청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해야 한다. 4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이거나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교체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권 행사의 제한.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이 하나요. 사전에 발송된 사항이 하나의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사전에 발송된 그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죠.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하다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겠죠.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다음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이항 법률,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행정조사 대상자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사망,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 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항,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일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일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조사 결과의 통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결과. 확정한 날부터 언제, 행정조사의 결과가 언제 확정이 됐는지, 이것은 어디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부 결재, 이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든지, 그러한 조사 결과 이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결재가 났을 때를 결과를 확정한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앞으로 시정명령을 할 것이다. 시정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할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수사 의뢰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줘라. 이렇게